오래간만에 가까이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네. 오늘은 또 굉장히 어렵게 정말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좀 졸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점심 먹고 조금 지나다 이렇게 나른해지는 시간인데 눈을 반짝반짝 뜨고 들으시면 정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주실 윤희준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진료공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유수의 또 그 연구기관을 걸치시고 재료공학, 부속공학 주로 하신 것 같아요, 전공은. 그래서 지금 5년째 지금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 또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하는 많은 작업들하고 유사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차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시고 많은 좋은 영감을 얻고 또 교수님이 귀한 시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많은 걸 여쭤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뺏어갈 수 있도록 좀 교수님한테 매달려서 많은 걸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카이스트 대학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초롱초롱한 눈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떨립니다. 제가 전공은 원래 반도체 쪽이에요. 재료공학인데 반도체고 특히 이제 LED 쪽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융합기술원 원장 맡은 지는 아까 5년 동안 해오셨다는 건 아니고 제가 5년 융합기술원 자체가 5년이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제가 다녀서 원장이 된 거는 한 1년 반 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제 임기 끝입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또 미션을 하나 받아서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장님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타이틀은 융합하는 융합기술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이제 박지영 교수님이 그 타이틀을 달라고 정말 뭐를 줘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역설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융합을 프로모션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하게끔 분위기도 만들고 사람들을 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막 하고 그럴 때 질문하셔갖고 정말 융합을 잘하는 융합기술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타이틀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학기 말쯤 강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바로 퇴임하기 며칠 전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2년 임기를 갖지 못하고 안철수 원장 후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녀 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그 윤위원을 한 거를 다시 쭉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 문화의 창조적 융합이라든지 화학적 결합, 사회요가 원형의 기술 가치 창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쨌든 융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기 전에 한 5년 전에 저희는 융합기술을 먼저 만들어서 융합을 쭉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박근혜 정부 되면서 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융합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세분화된 전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결합을 해서 소통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공학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이제 이 과제 같은 거를 만들어낼 때 어떤 전공에서 기술이 있고 기술을 갖고 뭐를 할까라는 태도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 거꾸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 과제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겁니다. 최근에 창조 경제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그냥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융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처음에 이제 융합 기술을 만드는 초기 원장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창의, 혁신, 소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지금도 We Innovate 이렇게 되어 있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저도 이제 원장 쭉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고 혁신하게 하고 융합하게 하는 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 융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는 걸 해봐서 서로 융합을 해서 내가 진짜 얻는 게 있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의 벽을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1년 반을 회고하는 자리가 있는데 우연하게도 제 경험담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결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년 전에 융합기술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이게 허허벌판이었어요. 경기도 광교인데 광교 신도시 지역인데 냉정 포인트 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여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 보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이 앞에 경기도 광교 신도시는 그냥 마을들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쪽 철새원 기술원 이 6개 동에 해당되는 건물을 짓기로 과감히 시도를 했습니다. 연역을 보시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손학규 지사하고 이장우 총장님하고 이제 의기소통이 되셔갖고 융합기술원을 설치하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만들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뭐 운영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또 이게 법인으로 그 당시 산업자원의 허가를 받고 드디어 이제 2008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전체 그 융합기술원 6개 동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 중에 이제 1년 뒤에 그 기동, 한동을 이용해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초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맡아서 쭉 일을 하다가 이쪽 원장으로 이제 옮긴 거죠. 시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쓰고 있는 이 대지가 한 3만 평 됩니다. 3만 평이고 건물 평수는 한 18,000평이고요. 이거 저희 혼자 다 못 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관이 한 45개. 그러니까 벤처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대학원도 어떻게 보면 입주기관 중에 하나죠. 제 입장에서 보면. 상주 인원은 한 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도 조그맣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동은 주로 이제 그 IT 쪽 건물이고 B는 바이오 쪽, C는 뭐 나무 쪽, D는 대학원, E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자동차 연구동이라고 있고요. F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그 당시에 뭐 연구센터별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이건 뭐 진부한 얘기죠. 다양한 연구사업과 협력사업 실시, 그 다음에 연구원 창업, 국내 인수기관과 MOU 체결 등등을 통해서 융합기술을 만들어내고 융합기술이 경기도에 파급이 돼서 경기도 주위에 있는 여러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자 이런 포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경인데요. A동 16층짜리 건물 있고 쭉 이제 A, B, C, D 이렇게 되겠습니다. 9층, 9층, 6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전문 들어가는 그 현관 로비에 해당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로비 아트리움에 해당되는 건데,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나중에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리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뭘 하는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휴게실 같은 것도 잘 만들어놨고요. 여기 이제 카페테리아고, 여기 이제, 융합 카페라고 해서 그냥 학생들 가득 들어가서 마시면서 담소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180명 들어가는 그 화상회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요쪽이 이제 그 체력 단련실인데 체력 단련실에서 나와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비전은 그 융합 쪽의 어떤 미래 가치 창출형 어떤 원천 기술을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융합연구가 혼자 되는 건 아니니까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기반에 한번 되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오픈할 당시는 우리 연구원도 굉장히 그 소규모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많이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개발한 그 융합 기술이 하나씩 스피드업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원장된 이후로는 연구원 창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창업에 대한 어떤 그 규정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호 스피드업 컴퍼니가 지난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 2호, 3호 계속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를 통하고 옆에 있는 대학원하고 잘 협력을 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게 융합기술원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9개 연구소가 쫙 있었습니다. 사실 연구소가 너무 많고 실제로 사람은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다시 6개로 줄고 제가 돼서는 4개로 줄여버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노융합연구소, 바이오융합연구소, 스마트 시스템 연구소, 범문 통합연구소 이렇게 4개 연구소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센터들은 하나도 없었고 별도의 그 연구 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한 1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융합을 이 프로모션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융합 솔직한 말입니다. 융합기술원이 있고 융합기술원 연구원 조직이고 따라서 융합기술원 자체에 월급을 받는 연구원들이 따로 있어요. 1년 뒤에 옆에 건물에 D동에 융합대학원이 만들어졌는데 대학원의 전임 교수들이 제가 이제 다 뽑아놓는 사람을 지금 15명까지 뽑았습니다. 뽑았고 그 밑에 대학원생이 한 150명 정도 있는데 한 컴플렉스 내에 있는데도 서로 소 닭고 드시고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에 좋은 인력에 융합기술원 자체도 다 석박사, 박사급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살림을 찾으려고 그러지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특히 교수들은, 저도 교수지만 교수들은 자기 대학 실험실 그게 최고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눈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원장이 갖고 있는 내부 연구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대학원 교수들하고 연구원, 융합기술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센터를 프로포즈를 해라. 프로포즈하면 융합기술원이 갖고 있는 동감하고 내가 시드 머니를 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센터들을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6개 센터가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센터 만들려고 하니까 센터를 또 다 만드는데 여기 PI급 숫자하고 센터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센터에 관여하죠. 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체가 있는 연구 집단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노융합연구소 안을 보게 되면 뭐 에너지 반도체 연구소에 솔라셀, 뭐 LED 하는 센터가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주로 많이 관여하는 센터고, 나노바이오, 바이오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 센서나 이런 것을 만드는 센터죠. 그다음에 이제 나노 이미징 이런 것들. 오늘 이제 약물 같은 걸 먹으면 약물이 사람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 나노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미징하는 그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융합대학원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세 분이 아예 적을 해주셨습니다. 호적을 파서 대학원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MD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그 메디칼 쪽하고 융합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옮겨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융합연구소도 있고요. 스마트 시스템 연구소, 범학문이라는 거는 이제 이 호랑이 범이 아니고요. 인터디스플리너리 또는 이제 뭐 요새는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쪽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언론 정보 하시는 분, 뭐 미학 하시는 분, 뭐 미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뭐 다 소개해드리는 건 뭐 시간상 도저히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CT 대학원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거 하는 것만 제가 추려서 한 6개 정도 센터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략하고요. 저희는 연구 전략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연구비를 다 내부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저런 식의 어떤 연구센터를 만들게 해서 시드머니를 줘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브레인스토머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과제를 기획을 하고 그 과제 기획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펀딩을 따오게끔 저희는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 맞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케이스가 하나 성공적인 게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글로벌 프론티어라고 한 200억 되는 대형 과제인데 미래 부대기전 교과학으로 과제였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서 이 연구소에서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드머니를 줘서 국제 심포지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국내 외 연사들 이렇게 모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자체 펀딩이 조그맣게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빌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프론티어에 어플라이해서 지원해서 4개 뽑을 때 그 하나가 딱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의학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인데요. 약대에 계신 김성원 교수님이 우리 제2연구소 소장을 겸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센터들도 다 커나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2019년까지 뭐 1620억, 경기도 매칭 65억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고 약을 개발하는 기존의 방법은 굉장히 지루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인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 싼 가격으로 약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데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센터들을 쭉 보면은 뭐 이렇게 4개 연구소 안에 여러 센터들이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융합기술인데 융합기술 중에 이 3가지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디플레이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사람, 편안한 세상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뭐냐 이렇게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그럼 뭐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가 있을 거고, 에너지 반도체, 뭐 에너지 절약하든지 솔라셀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배터리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요, 건전지. 그다음에 이제 CO2 같은 거를 포집을 하는 친환경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역점을 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차세대 자동차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나노 이미징, 그다음에 이제 의료 임플란트 재료, 그다음에 나노 분자 영상 신약 개발센터, 기능성 식물센터, 뭐 식물 공장 이런 것도 합니다. 그다음에 나노 바이오 융합연구센터, 나노 프리모, 그다음에 식약 맞춤. 이거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IT 융합 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한 거는 뭐 저희가 로봇 융합센터도 있고, 디지털 휴머노이드, 여기도 뭐 카이스트 휴버라는 휴머노이드가 있지만 저희도 지금 하나 빌드업하고 있고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관한 거, 그다음에 게임 융합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 안전, 재난 방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문과 기술 연구센터, 광정보, 링크데이터, 공공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문화기술대학원에 관련된 센터들만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연구센터는 이제 온명원 연구교수가 맡고 있고 이면재 박사님 여기 준비하고 계시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주로 이제 빅데이터 이제 많이 회자되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업적은 뭐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공공데이터,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투표하는 데이터들을 정부 조사를 해서 각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성향의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전부 이제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을 결합을 시켜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하고 그러면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재미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출석하는지 다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폴리틱스라는 이런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인데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현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퍼블릭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쭉 제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 추출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건 뭐냐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10대 주요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 130만 건을 타임즈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긁어다가 사회 이슈만 키워드를 쫙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독립신문이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보호책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언론정보학과랑 같이 해서 독립신문에 있는 거를 다 현대화로 다 바꿔서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날짜만 집어넣고 키워드만 넣으면 기사가 현대화로 쫙 나오게끔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 연구센터는 이게 이제 저희 그 연구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모션 캡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IR 센서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커 달아서 움직이면 다 이제 모션을 캡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생체 인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람 걸음걸이를 넣고 모르는 사람을 걸어가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하이힐 보행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재미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우리 여학생이 지금 같은 학생이죠. 한 학생 한 번은 그냥 운동화 신고 걸어가는 거고 하나는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건데 어떤 게 하이힐 같아요? 일부러 밑에는 집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안에 게 하이힐이죠, 그죠? 네. 보시면 이 손 동작이 큽니다. 이게 올라감으로써 그래서 당당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멋져 보이고 여러분들 여학생들 하이힐 신으면 남자들이 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무게중심이 올라감으로써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절로 팔을 크게 흔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음악을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션 캡처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음악을 딱 듣고 그러면 이 음악하고 춤하고 동작을 다 TV로 넣은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에 쫙 하놓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음악이 있으면 소절을 이렇게 쫙 찾아 나눠서 각 소절에 해당되는 그 댄스 모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음악에 맞는 그 댄스 동작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사람들 얘기를 합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지금 제안한 춤 동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지털 휴먼 센터인데 휴머노이드를 저희가 개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랑 한국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조인트 하는 건데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사람 손하고 상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체를 개발해서 두 개를 종합해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봇 연구를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로봇가 딱딱한데 이 로봇은 사람처럼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반응도 하고 굉장히 이런 거를 유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숨 같은 것도 잘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봇이 자기 스스로 주행을 하면서 스스로 맵도 꾸미고 그런답니다. GPS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위치를 찾아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로봇 팔에 해당, 상체에 해당되는 거고 하체를 저희가 지금 디자인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원에 오시면 1층 로비에 이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융합 미디어 연구센터는 우탁 교수인데요. 여기다가 저희한테 왔죠. 죄송합니다. 우탁 교수가 와서 디지털 한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글로벌 한국 교육 시스템. 이건 이제 KBS에 있는 한류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우탁 교수의 그 게임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교재 만드는 그 비상이라는 회사와 같이 하는 그 콘텐츠 진흥원 과제인데 지금 이제 아직 그 한류를 위한 콘텐츠는 개발은 아직은 진행 중이고 지금 완성된 거는 뭐 문맹 탈출,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토크 서울타운.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발음을 하면 발음도 교정해주고 그다음에 단어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공략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단어 암기 시스템인데 그래서 게임 같은 어떤 방법을 동원을 시켜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고 등등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단어도 외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애니팡 하게 되면 하트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 단어를 많이 암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하트 같은 크레딧이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태권스타인데 실제로 이제 태권도 그 트레이닝 할 때 발차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피트니스 게임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기술 연구센터는 이제 임경우 교수인데 스탠퍼드에서 음악으로 PhD 했어요. 백그라운드 전자공학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음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퓨처그램이라는 건데 이 장갑을 만들어서 장갑에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걸 넣어서 이거를 이용한 악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악기의 모양이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갑은 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음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겁니다. Trigger and ultrasonic sensor. 영어는 조금 This is 쉬웠잖아요. which include Arduino
insert, then insert, then preset button, and knobs, amper sensor. 잠깐 그런 거 먹을까 싶어서. This is pitch indicator. You can like this. We will try to do this computer. Okay. The future will pass time. We need to turn on purity. 이게 조금 가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와가지고. Wow, sun. Camera. C minor blues scale is the default key of the future. 네, 공연하는 건 봅시다. Like human world, in the sports world. 새로운 악기를 하나 지금 만들어낸 거죠. With the background music. 그다음에 이것도 영화미 외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패드에 악보가 나오고 자기가 연주하면 계속 트래킹하면서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디어학적으로 하니까 지금 광주에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큰 올 연말에 그 완공을 계속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개관 콘텐츠를 거기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시 콘텐츠의 인터페이스 개발력인데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오디오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전시물들을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과학, 융목하면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건물의 단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형 자동차 플랫폼 센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친구 센터장님이라고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그 KBS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현대자동차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현대자동차 사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리타이어하시고 융합기술원에 오셔서 저희가 가서 선거 참여해서 이 센터를 하나 맡아주십사 해서 이분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무인차도 지금 만들어서 제가 데모를 동영상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차가 플랫폼에 대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듯이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말로 그 다음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기술원에 있는 연구원들이고요.
여기 외국에 있는 컨설턴트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여기 대학원에 있는 그 교수들 이렇게 팀을 합쳐서 Intellectual Vehicle Platform Center라고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랑 좀 관련이 있는 이상목 교수가 지난 작년 7월달에 구글 무인차 탄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거 똑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윤기원의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도 다 같이 돌아다녔고요. 저희가 스탠포드의 그 카스라는 센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클램슨 대학은 그게 알려져 있는 대학은 아닌데, 미국의 BMW 공장이 그 클램슨 대학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동차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대학인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만들면 뭐 자동차 테스팅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기술원 옆에 빈 공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얻어서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무인 자동차 저희가 만든 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지금 단지 안에 지금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저희 연구원이고요. 네? 불안해요? 요번 금요일날 시승 대회를 오게 돼 있어서 제가 탈 겁니다. 마지막 퇴임하기 전에 저 자동차 한번 태워준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1인용 실버 자동차,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용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은 만들어졌고, 외부 모양은 그 국내 자동차 디자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일본 디자인하고 저희가 경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안을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외양 만들고 있고, 우리 자동차 안에 내부 만들어서 딱 이제 끼울 예정이고요. 이것도 올해 안에 지금 시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로봇 융합 연구센터인데, 저희가 이제 기계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이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로봇을 사서 저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 굉장히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확하게 수술을 하지 않고 대충 한답니다. 이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뼈가 있으면 뼈의 위치 같은 걸 정확히 하고 뼈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뼈를 구멍을 뚫고 거기다 뭘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구멍을 뚫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 로봇을 보고 여기 이제 카메라를 놓고 실제로 소뼈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열심히 뚫고 있습니다. 뚫고 하는 이런 로봇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같은 로봇 융합센터인데, 이 남자들 경우에 전립선 암이 걸리면 그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 방사선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조그만한 캡슐 같은 것들을 넣어서 치료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세포 안에 넣게 되면 세포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그 세포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캡슐에 어떤 그 유기 물질 같은 걸 코팅을 하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작은 물체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코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에서는 저희가 아까 편안한 삶, 깨끗한 삶 뭐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QOLT라는 과제를 하는데, 뭐냐면 Quality of Life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이미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휠체어 같은 거는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동 휠체어도 나와 있고. 그러나 전동 휠체어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휠체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싼 가격에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 센터에서는 기존에 있는 휠체어에다가 옆에 언덕길에 올라갈 때만 살짝 힘을 부스트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모듈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모듈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붙이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저희 융합기술원역에 있는 살짝 언덕길입니다. 이게 언덕이 구도 언덕이에요. 구도 언덕. 그런데 이거를 실제 아무 그런 동력이 없는 이거 뭐야? 동영상이 꼬였나 본데. 그러니까 앞에 왔어요. 하나 앞으로 가시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구도만 돼도 건장한 청년들이 이 휠체어를 끌고 못 올라갑니다. 장애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거를 딱 옆에다 요만한 뭉치되는 거나 달면 기존에 있는 휠체어에다가 구도되는 것도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협회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식약 맞춤 치료 시스템 창발센터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음식이 곧 약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거는 음식하고 약하고를 연결시키는 그런 센터인데, 농업생명과학대 교수십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식의학, 영어로는 food medicin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현대의학을 결합시켜서 개인 유전자 기반의 맞춤형 치료. 예를 들어서 당신 같은 경우에는 몸에 유전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임상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약뿐만 아니라 음식을 이제 제한해 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웰리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웰리스를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세상으로 가는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거에 관련된 일들을 다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게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동의보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다만 현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걸 한류하고 묶어서 산업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죠? 대장금. 대장금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있어서 우리나라 한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의대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뭐가 있고 지금 현재 약효를 인해서 입증이 되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몸에서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음식까지 이게 다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일을 이 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동의보험이라는 국책과제가 큰 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천연물에 있는 유효물질들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명과학적인 기술로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거의 의미를 두어서 우리나라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거를 진일보시키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네, 15분.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거는 어쨌든 제가 여러 센터들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각 센터에서 하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추려서 특히 이제 이 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 이 융합기술원이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음으로써 약간 경기도틱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융합기술이라는 거가 어떤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융합기술이 국제적인 기술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은 세계 인류적인 어떤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융합기술원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류를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주자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 사이웍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융합 갤러리를 더 지금 추가로 만들고 있고 융비원 상징글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온고잉 프로젝트인데 제가 못 보고 나가는 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융합기술원에 왔는데 뭐 건물 좋죠. 건물 좋고 뭐 1080평 되고 그런데 제대로 된 예술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벽은 벽이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임 원장님들이 그 약간의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을 내면 그 미술품을 쭉 교대로 바꿔줍니다. 1년에 1,000만 원 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천만 원을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그냥 허공에 날라갔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 말고 1,000만 원씩 차라리 우리가 작품을 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으자. 또 우리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을 그래서 2개 정도 사서 모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 걸자 그랬습니다. 무슨 작품이 있겠어요 우리가? 또 아까 만든 그런 것들이 다 작품이죠. 그러면 그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갤러리 만들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아트 사이웍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바이올로지도 하고 재료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멋있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 논문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이제 그 서울대 미대 미학 박사가 연구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강민영 교수랑 제가 면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한혜정의 안세권이라는 작가하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하고 해서 우리가 연구에서 나온 이미지를 한 20카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멋진 지금 포스터를 지금 만들어서 벽에다가 우리가 걸고 거기에 우리가 그 작품의 의미를 옆에다 같이 붙여서 우리의 작품을 우리가 이제 걸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낸 아까 작품 같은 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악기를 만들었다든지 뭐 로봇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내부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그 외부 그런 이제 그 전시 담당하는 그 로렌스 제프리스라는 그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갤러리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약간의 그 기술과 공학이 결합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1년에 4사람을 기획전을 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융합기술원 로비가 아까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실제 아티스트가 와서 작업하는 그런 공간을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작업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아까 말한 그 융합 카페, 그냥 휴식 공간인데 이 공간에 그런 패널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전시 작품도 같이 걸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융합기술원 1층 로비입니다. 층고가 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이거 이렇게 굴리는 거는 참 너무 안타깝다
여기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조형물을 예술품을 만들어서 걸자. 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몇 억 주고 사서 걸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센터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묶어서 하나의 작품 만든다. 그러니까 센터들을 융합하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센터들끼리 융합하는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자. 내가 프로젝트를 주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나온 게 이제 이건데요. 또 이상해. 또 꼬여. 네? 왜 이러죠? 두 페이지가 지금. 안 그렇다. 아, 참. 예, 말만 할게요. PPT를 합시다. 이거 뭐냐면, 우리 연구원 중에 외국 연구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한 친구인데, 약간의 그 건축도하고 아트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작품을 만들 때, 인터랙티브 해야 되고, 센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네틱, 그거에 따라서 작품이 움직여야 되고, 빅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아티스트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작품을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꽃입니다. 꽃이고, 여기 사람이 가면 얘가 안에 있는 수술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 얘가 움직이고. 그런 컨셉입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저거는 아까 윤견에 있는 큰 노비에,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청사초롱인데, 저게, 길이도 바뀌고, 높낮이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해서 각가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게, 파일이 꼬인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자체가 융합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융합이라는 게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융합 문화를 저희가 주위에 파급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융합 관련된 국제 심포지움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국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거로 주제로 했고, 두 번째는 스마트 앤 휴메인 월드에 대해서 했고, 세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만 했고, 이제 올해는 웰니스에 대한 거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포스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문화 콘서트도 해서 대중 강연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김도현 국가위원장, 그 다음에 최재천 교수, 서정진 세아트리온 회장, 황무영 교수, 그 다음에 이원재, 요새 뭐 요스마 펀드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융합과학 청소년 스쿨,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융합 캠프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융합 클래스, 월드 클래스 융합 최고 전략 과정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CEO, CTO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융합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중소기업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해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한 경쟁률이 한 6대 됩니다. 대학생 3학년 학생들 여름, 겨울 해서 2달 동안 와서 실제로 실업실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위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융합 기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뉴스레터 같은 거 만들고 있고, 뭐 프레스, 뭐 매스컴도 여러 번 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네. 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변천해갖고 왔고, 또 기술 간의 융합, 학회 간의 융합, 뭐 굉장히 많은 융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신 그 융합기술원에서는 융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융합을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원초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요소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하는 걸 다 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도 물론 당연히 융합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 예술 이런 것도 다 융합으로 보고 제가 오히려 질문 드린 거는 요즘 교육 부분에서 융합 많이 나오거든요. 융합 교육이라는 말이 스팀 교육 이런 얘기.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지금은 이제 뭐 유아교육에도 뭐 융합 마인드나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상위 교육기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융합 마인드가 사실은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난무한 거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융합이라는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좀 한 가지 방향성, 각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교육의 융합,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융합을 잘 어떻게 보고 학생들이나 융합을 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하루바삐 문이과라는 시스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융합기술원 만들고 융합대원 만들고 이렇게 여러 교육을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담산식의 생활을 오랫동안 고등학교 이후로 해왔기 때문에 서로 용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 하는구나라는 거를 드디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난번에 이제 YTN 나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는 거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를 알고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존경하고 이런 식의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은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너무 이과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과적인 서양들은 아예 박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맹이 되는 거죠. 거꾸로 문이과 사람들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대한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융합을 한다고 하면 융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문이과 없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하루바삐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없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자기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양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질문하는 게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원장님 하시면서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융합,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융합에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처럼 프로젝트도 내보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들 문화기술대학원도 굉장히 잘 가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외부에서 볼 때 솔직한 심정으로 그 문화기술대학원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점들을 지적을 해서 좀 그래도 굉장히 원장님 하셨고 나서 식견이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들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끼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보면 문화나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고요. 기술과 기술의 융합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미술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굉장히 디자인이나 뭐 이런 산업, 미술, 예술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융합기술원에서 이런 프로젝트 할 때 반대를 심했습니다. 왜 저런 데 돈 쓰냐는 사람 많았어요. 어저께도 회의했는데 저런데 뭐 우리가 갈 길이 먼데 저런 거 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하나의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융합하는 맛을 들이기 위한 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기술자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맨파워도 충분하시고 굉장히 그 전문가들 많이 모여서 굉장히 대표적인 융합 관련된 그 연구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질문 좀 해봐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잘 들었고요.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잘 들었다니 본인이 훌륭하게 제가 생각하는 센터의 개념이요. 이제 PI 수준의 분들이 이제 거의 한두 명분이 있는 센터도 이제 있고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맞아요. 왜냐면 기술원 자체 예산 갖고 월급을 모든 연구원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PI나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그 사람들이 과제를 끌고 와서 과제 안에서 이제 연구원들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여쭙고 싶었는데 그런 이제 센서를 운영하는 인재들이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가 이제 거의 동일시하게 교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랑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조금 배우는 부분하고 이게 좀 분리가 돼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게 센터가 있고 센터에 융합기술원의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있고 또 여기에 연구원들이 있을 거고 대학원의 교수가 있고 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이 있고 이게 같이 팀워크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 센터들이 그렇게 불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이렇게 세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일하는 쪽으로 굉장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실이나 대학원생들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업을 한다거나 그분들의 프로젝트를 따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융합과는 좀 관련 없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목적 어떤 가치는지가 좋은 질문인데요. 대학원생들이 다 융합기술원 연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일부 분야는 융합으로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자기 실험실의 어떤 부분에서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은 대학원 D동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융합 프로젝트를 하는 센터에 소속되는 학생들은 센터원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고 피지컬리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모드죠. 네. 말씀 드렸습니다. 박사과정 이정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유기원에 대한 이미지는 공학 간의 융합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센터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서 딱 마지막 학문연구소 그쪽에는 거의 다 공학 간의 융합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럼 그래서 공학 간의 융합이고 어떤 산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예술적인 환경이나 감성을 부려 넣으려고 하시는 취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아,
어떤 그런 융합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컬처가 제가 보기엔 서로 마음을 탁 열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굉장히 힘적인 말을 했는데 미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융합했는데 이게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융합을 하려면 내가 고수해야 되고 저쪽도 고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보여줬는데 저쪽에서 보여줄 게 없어. 그럼 내 손해봤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융합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고수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내 카드를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건 사람 본성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벽인데 내가 저 사람이 이 학생이 고수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한번 고수라고 생각하고 카드를 열었어요. 근데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좀 배울 게 있는 거죠. 이거 되네? 라는 어떤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그 콜라보레이션이 성공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중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콜라보레이션을 찾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비관한 얘기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니까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쓰면 서로 공동 연구하죠. 그런데 혹시 공동 연구하고 자기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논문에 이름 뺀 경험, 논문에 이름이 빠진 경험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샘플도 주고 뭐 도움 줬는데 논문 나왔다는 얘기도 못 듣고 예를 들어서 논문 이름 당연히 뽑는 건 마찬가지고 뒤에 후기에 감사하는 글도 없고 그런 경우들을 한번 겪으면 난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해요. 그런 어떤 그 나쁜 경험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 본 게 없어서 그래요. 아직 그런 데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고수인데 저 사람도 고수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희열을 느끼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들끼리 일하면서 뭔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걸 하기 위해서 원장이 연구비를 준 거죠. 그러면 제가 떠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 계속 공동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만든 것도 우리 안에 그 융합기술원이 있고 융합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45개의 입주기관이 있는데 그 45개의 입주기관은 우리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 벤처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점심 먹을 때만 식당 가서 점심빵 먹고 각자 올라가서 일하고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융합기술원의 소식지 만들어서 그 소식지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앱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밥 먹는 시간 말고 서로 잡담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융합 갤러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작품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융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쉴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지금 그 융합하는 데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아지고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강력? 근데 실제로 융합원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융합, 이성적인 융합 형태가 있는지 주로 자기 영역이 확실한 사람들끼리 한 사람들이 할 때 잘 되는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만큼 제공을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건지 하나 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융합
예술적인 영역에서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딴 사람이랑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 안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본인이 자기 그냥 막고만 거 아니라 본인이 여러 분야를 여러 하는 분야를 거예요? 그런 거지만 그 뒤에부터 먼저 얘기하면 뒤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쪽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자동차 공부해서 자동차 전문가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기술하고 전문가 전문가 이룰 수 있겠죠. 이미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거 했을 거야. 그죠? 그거는 벌써 속도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 MIT에서 박사하고 포스닥을 벨랩에서 했는데 벨랩 가니까 좋은 시설이 뭐냐면요. 거기 전산망이 있어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논문 읽다가 거기 참고문헌 있으면 참고문헌 찾아서 도서관 가서 또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부 되죠. 그런데 벨랩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분야 전문가가 누군가를 찾습니다. 벨랩의 그 전문가들이 바글바글해요. 탁 치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럼 바로 전화가 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한 30분 동안 전체 몇십 년 된 얘기를 쫙 다 해주고 너 요요요 논문 보고 해. 그게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융합하는 거가 내가 전문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나만 줘요? 그럼 다른 사람 안 주죠. 나도 안 하겠다. 내가 계속 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안 줘요. 그럼 나도 주기 싫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이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남들이 더 잘하는 거를 내가 사자. 그게 이제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 해보세요. 그 융합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제가 이제 26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센터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맨파워가 중요합니다. 맨파워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리소스니까 결국은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 이쪽에 있는 연구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데가 결국은 자유입니다.